강원 지역 11월 월 평균 기온이 기상관 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스키장 개장이 연기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동이 지났지만 이처럼 전국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비가 온 뒤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12월과 1월은 예년 수준의 추위가 전망됩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야 할 2,050억 원에 대한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도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춘천시가 댐 주변 활용을 위해 호수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야 할 보증 채무에 대한 예산 2,051억 원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필요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23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열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야 할 보증채무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예산은 총 2,051억 원. 채권시장 혼란을 막고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합의 속에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또 다른 이슈인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진행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가 대신 돈을 갚을 계획인데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12월 15일까지 이거 갚는 거잖아요. 네. 갚는데 뭐하러 회생 신청을 합니까? 아니 채무 변제를 다 했는데 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는 당초 계획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다는 기조에 가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도 회생 신청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과감하게 회생 신청을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사후 처리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원복에 대한 질타를 받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약 1,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1,195억 원의 잔금이 지금 남아있고요. 계약하지 못한 상가 3, 4, 5, 6부지 4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740억 정도.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 춘천시가 이름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춘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댐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도시죠. 댐 주변 지역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춘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호수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가 최근에 진행됐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담수량을 자랑하는 소양강댐을 비롯해 3개 댐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 하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은 오랜 기간 관심 밖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소양강댐은 발전과 용수 공급만으로 댐 건설비의 400%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활용 사업 규모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 금액의 2%에 불과합니다. 소양강댐 건설 50년. 반세기가 흐르고 나서야 춘천시가 댐 주변 지역 활용 문제에 눈을 돌렸습니다. 또 춘천의 그 호수자원을 갖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춘천의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시는 댐 주변의 친환경 활용과 수익 사업, 나아가 순천만과 같은 국가정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린 토론회에선 대학과 행정, 시민, 정치권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을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면 지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물관리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중심은 역시 춘천 호수 국가정원의 완성입니다. 이날 발표된 기본 구상안에는 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부터 호수 정원의 주제, 접근 방안, 주변 지역 연계 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브제로서 어떤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 정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국민에게 어떠한 문화적 그 예술 활동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적 측면의 접근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소양강 냉수를 활용한 좋은 유통센터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습니다. 그중 지역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받은 건 수랭 방식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유치입니다. 춘천시는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가 TF팀 조성, 국비 확보 등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최근 영동 지역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면서 강릉 경포호수 주변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 11월 월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강원도 내 스키장 개장이 차질을 빚는 등 업계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수 주변에 노란 꽃이 가득합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개나리입니다. 첫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된다는 소설이 지났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난데없이 봄꽃이 핀 겁니다. 네, 오늘은 또 비 오는 경포 호수를 걷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개나리까지 반겨주니까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온 현상은 기상 관측 자료에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11월 강원 지역 월 평균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역대 가장 높았던 때는 2011년과 2020년으로 각각 14.7도와 14.5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월 평균 최고 기온은 무려 15.6도를 기록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늦가을 이례적인 날씨에 업계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키장 슬로프가 텅 비었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내 스키장들의 개장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장비를 동원해 인공으로 눈 만드는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녹아 제설 작업을 중단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스키장 개장은 취소됐고 강원 지역 스키장들은 12월 첫째 주나 돼야 문을 열 전망입니다. 대관령 황태 덕장들도 작업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 황태는 명태가 얼다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데 날이 워낙 포근하다 보니 아예 덕장을 만드는 작업도 늦춰지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고기압 후면에서 이제 따뜻한 남풍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기온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에서 29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요즘에 길거리 걷다 보면 겉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슬슬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11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높은 기온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년을 웃도는 기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약 10도까지 가량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포근했는데 그 일요일 정점으로 해서 기온은 완만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2일과 23일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울진, 삼척,
그 울산 등 동해안에 100mm가 넘는 겨울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하다, 그 활동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와야 될 이런 찬 공기가 아직 남쪽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이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남쪽 공기, 더운 공기 세력을 보다 우세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올 겨울도 그럼 예년보다 따뜻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올겨울 추위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눈이 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좀 눈 예보가 많이 있을까요? 네, 12월, 1월, 2월 석 달간을 달력상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2월을 하순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강한 추위가 없는 이유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확장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12월에 가면 좀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거든요.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지금 강해서 남쪽으로 넘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제 성층권의 그런 어떤 기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층권이 지금 매우 안정돼 있어서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층권이 계속 그러면 겨울 내내 안정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성층권이 좀 불안정해져서 그 안정이 깨지고 북극의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제 우연에 의해서 만약 이 동아시아 쪽으로 그 북극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평년보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 그 찬 공기와 서해 바다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눈구름이 자주 만들어져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인데요. 올여름 역시 그렇게 지금 상태로 이렇게 포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월은 예년 수준의 그런 그 강한 추위가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 찬 공기 내려올 때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남자는 다리를 편 정자세로, 그리고 여자는 무릎을 대고,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입니다. 성별의 차이를 감안해 체력 측정 방식에도 차이를 둔 건데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또 일부 사건에서는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방식이 바뀝니다. 경찰관 채용 시험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하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개정 규칙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관 체력 검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신 성별에 따른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 체력 검정을 현장 중심형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3일 0시 기준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2,313명인데요. 지역별로 원주가 65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430명, 강릉 291명 등 5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9만 5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은 106개 중 57개를 사용하면서 53.8%의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